자, 4-4페이지 보시면, 노마자 7번이죠. 계공의 보수. 이쪽에서 매년 두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계공의 보수 파트에서. 작년에만 그 계산 문제가 안 나왔었고요. 계속 그 계산 문제가 하나씩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계산 문제 말고 비계산 문제 쪽에서 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기준 뭐 사례 이런 거. 아무튼 매년 두 문제씩 꼭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계공의 보수 등. 거기 등자의 의미가 왜 등자를 붙인 거라 그랬죠? 왜 등자를 붙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게 꼭 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보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도 있죠? 뭐 실비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이제 보수 등이다 이런 말을 붙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밑에 보니까 우리가 받는 게 뭐랑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랑 실비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개보수는 쌍방에게 받는 건 맞나요? 예.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이렇게 이제 받고, 범위는 이제 일방 한도가 주택은 몇 퍼센트 범위 안에서, 주택 외에는 몇 퍼센트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하냐면 0.9. 그래서 그 0.9% 안에서 협의 결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한 뭐 범위가 또 있고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이런 식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맞춰서 받으면 되고, 그 구간의 한도가 매매 교환은 몇 퍼센트예요? 0.9. 임대차 등의 한도는 0.8. 뭐 그런 수치들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실비가 있는데, 실비는 실제 받는 이제 실제 지출한 비용 같은 거를 정산받는 뭐 그런 개념인데, 실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그렇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권리 누구한테 받아요?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겁니다.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비용은 권리를 취득할 의뢰인에게 받죠. 그래서 그런 누구한테 받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뛸 때 돈 들어가죠? 예. 자, 누구한테 받을까요? 그거는? 이전 의뢰인. 왜 그걸 이전 의뢰인에게 받죠? 그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거 띄는 게 바로 뭐예요? 권리 관계 확인 비용이니까 그런 건 당연히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거다. 자, 밑에 이제 내려오시면 그 두 번째 박스, 가운데 박스가 요율에 대한 한도를 이제 준 거고요. 주택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면, 매매 교환은 아까 몇 퍼센트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최고 0.9. 임대차 등은 0.8. 거기 그 임대차 다음에 등자 붙었잖아요. 그 등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등자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알선하는 게 꼭 매매랑 교환이랑 임대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도 있죠? 뭐 저당권 설정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뭐 주택이니까 뭐 전세권 설정도 하고, 그런 거 그 설정 행위 같은 것도 우리 일종의 중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0.8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 외에 내려오니까 이 주택 외에서는 오피스텔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오피스텔이 전용 몇 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올 때,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올 때와 그 8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가 좀 다르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올 때는 매매 교환은 최고 한도가 0.5%, 최고 한도가 0.5%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0.4%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 즉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토지만 나온 거라든지, 아무튼 주택 외의 것들은 싹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근데 이거 최고 한도가 얼마예요? 0.9. 자, 그럼 그 순서대로 0.5, 0.4, 0.9 요 요율 세 개는 암기를 하셔야 돼. 왜 그건 암기를 해야 됩니까? 시험 문제에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다는 게 뭐예요? 거기 문제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 못 풀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세 개, 0.5, 0.4, 0.9는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빌딩을 우리가 단독 중개해서, 이 빌딩, 우리가 앉아있는 이 빌딩 단독 중개했습니다. 뭐에 들어갑니까?
0.9% 한도가 일반 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박스는 이제 거래 유형별로 우리가 이제 다시 보면 매매가 있는데 매매는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액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 금액은 시험 지문에 주나요? 안 주나요? 줘야죠. 거래 금액을 안 주면 우리가 문제를 산출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요율은 주나요? 안 주나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줄 테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안 주겠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0.5, 그다음에 0.9 뭐 이런 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지. 매매의 경우에는 분양권, 예, 분양권이 14회 정확히 14회 때 한번 나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분양권이. 예, 분양권 거래가 좀 되기도 하니까. 예, 요즘에 이제 좀 되다가 또 갑자기 경기 안 좋아져서 지금 또 안 되잖아요, 분양권.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분양권은 한번 나올 수 있는, 어떤 주제이고요. 일단 분양권은 소유권인가요? 자, 다시. 분양권은 소유권인가요? 제가 분양권이 소유권이냐라고 제가 지금 아니죠. 예. 분양권은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분양권은 소유권이 아니라고 하냐면 잔금이 아직 치루어지기 전이니까. 예.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안 해. 얘는 그냥 지위라고 하지. 예. 분양권, 뭐 입주권 이건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거래할 때는 잔금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되기 전 상태를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잔금 치르기 전 상태를 분양권. 그러니까 분양권에서는 그 대가로 잡힌 부분에 보니까 전매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분양권 파는 사람. 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납부한 금액. 그럼 파는 사람이 뭘 냈죠? 건설회사에? 계약금이랑 중도금 같은 거. 여기 등자에다가는 동그라미 하셔서 위로 여백이 좀 있죠, 그죠? 빼볼게요. 등자의 의미는 옵션 비용이라고 했죠, 그죠? 옵션. 예. 뭐 확장 비용 같은 거, 예, 뭐 시스템 에어컨 뭐 설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옵션 비용이라고 하죠. 요즘에 지방에는 마피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마이너스 피. 예, 마이너스 피 뭐 그 지방도 대구 뭐 이런데 큰 도시인데 예, 대구에서도 뭐 마이너스 피 3천 뭐 준다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분양권. 마이너스 피 정도 붙었다는 건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서울은 아직 마이너스 피가 붙은 적은 없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은 마이너스 피가 자주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인천도 좀 되게 심했었고, 인천 어디가 좀 마이너스 피가 심했냐면 송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지금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송도 처음에 이제 분양권 도를 때 마이너스 피 5천까지 돌았었어요. 그 마이너스 피 5천이라는 건 무슨 의미야? 그거는. 그러니까 내 분양권을 사주면 5천만 원 줄게 이런 뜻이야. 엄청난 거래가 있었죠. 예. 그 5천만 원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그것도 중개 보수도 줘야 되니까 그것도 몇백만 원 줘야 되니까 엄청난 거죠. 아무튼 뭐 그 정도까지 갔었다가 그 물건들이 막 지금은 막 2억까지 올랐어요. 올랐다가 조금 더 이제 지금 떨어지고 뭐 그런 추세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매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옵션 비용까지 대신 여기에 절대 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잔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에다가 뭐를 더해요? 프리미엄. 예, 프리미엄이 뭐죠? 피. 예. 그 피가 프리미엄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를 조금 반영해주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동도 좀 이렇게 좀 단지가 크고 좀 유명한 데 하나 있죠, 여기. 뭐 하나 있던데? 등촌주공? 둔촌? 예, 거기 세대가 커요? 예, 얼마 정도 돼요? 6천 세대? 예, 오래됐어요? 그런 거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거 사야지. 하고 있어요? 분양권도 돌아? 입주권이겠네, 그거는. 입주권 돌아요? 안 돌아? 예, 잘 몰라요? 그런 거 물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 거가 돈이 되는 건데. 예. 그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없으세요? 그 등촌 주고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거기. 예,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게 원래 주공 아파트 5층짜리였나요?
예, 그런 건 당연히 사야지. 그 되게 돈 되는 건데. 예. 아, 돈이 없어요. 아, 그래. 집 팔아서 사야지. 예. 전세로 옮기고 집 팔아서 사고. 예. 그래요. 그런 거 사셔야 돼, 그런 거. 그리고 되게 돈 많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프리미엄은 이제 미래 가치를 좀 반영하는 건데, 질문이요. 상가의 권리금과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다른 거예요. 예? 예. 왜냐면 상가의 권리금은 상가의 미래 가치를 보고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발생한 거야?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직기 부품 같은 거. 직기 부품, 뭐 가령 뭐 중국집이다. 예, 그러면 권리금이 뭐에 발생해? 중국집 권리금. 중국집 권리금. 그러면 뭐에서 발생할 것 같아? 중국집 권리금이 3천 발생했다. 전화번호. 중국집 전화번호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중국집 가면 있을 만한 거 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오토바이는 왜? 배달 오토바이 이런 거 한 2대 있다. 그럼 그것도 그런 거 가지고 다 권리금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뭐 저 홀에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주방에 가면 뭐 중국집에 쓰는 그 주방 기구 이런 거를 합쳐서 권리금이라고 한다고. 근데 아파트에서의 그 프리미엄은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은 대법원이 미래 가치를 보고 인정하는 거니까 이건 그 중개 대상물로 보는 거야. 중개 대상물 자체에서 발생한 거니까. 정리하면 분양권 프리미엄은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포함하는 게 맞아. 근데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빼는 게 맞고, 예, 그렇게 개념 잡으시라고. 거기서 이제 요율을 곱해서 산출력을 구한 식이고요. 교환은 뭐하고 뭐가 바뀌는 걸 교환이라고 그래요. 물건과 물건이 바뀌는 거. 물건과 물건이 바뀔 때. 우리 화폐라는 게 나오기 전에 옛날엔 뭐 했어요? 교환했잖아. 물물 교환. 예. 그래서 뭐 가령 그 산에서 나무 막 이렇게 한 집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서 뭐로 좀 바꿔? 쌀 뭐 이렇게 좀 바꾸고. 그게 이제 물물 교환이잖아. 예. 그런 식으로 했던 게 교환인데 부동산도 교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둘이 합의만 되면. 다만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교환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이고 둘 중 거래 금액이 뭐한 거? 큰 거. 거래 금액이 큰 거. 그럼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 4억짜리랑 아파트랑 7억짜리 상가랑 교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둘이? 있죠. 교환될 수 있잖아. 그런데 누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7억 상가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돈을 좀 보태야 되겠죠? 얼마? 3억. 3억 현금. 이걸 보충금이라고 하는데 현금은 빼고 계산해야 돼. 그렇죠? 이건 뭐가 아닌 거예요. 중개대상물 아니니까. 이건 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요거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도 뭐는 빼고 얼마짜리랑 얼마짜리가 교환. 4억짜리랑 7억짜리. 그럼 뭐 기준? 얘 기준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둘 중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합니다. 똑같으면 거래 금액이. 그러니까 뭐 7억짜리랑 7억짜리가 교환된대. 그러면 7억으로 하면 되는 건데 이때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7억짜리 아파트랑 7억짜리 상가랑 교환된대.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를 기준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해? 예. 왜? 요율이 세니까. 예, 그럼 뭘 기준해도 되겠어? 예. 그래서 둘 중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지만 금액이 똑같으면 유리한 걸로 해도 돼. 금액이 똑같으면 유리한 거. 금액이 다를 때는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내려가면 전세는 전세금을 시험 문제에 주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요율을 곱하면 돼요. 근데 전세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월세가 이제 계속 나왔었고, 월세는 뭐가 좀 있는, 보증금 좀 주고, 차임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그 월세 식을 좀 전체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수 보증금에다가 우리나라는 100% 월세는 잘 안 놓잖아요. 예, 그럼 뭐를 좀 보증금을 좀 받고 그리고 월세를 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놓잖아요. 이런 걸 우리 실무 용어로는 반전세라고 해요. 반전세. 그럼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걸 뭐라 그래? 사월세라고 하지. 사월세. 예. 사월세라고 들어봤어요?
예, 사골세. 예. 그래서 사그라드는 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그 뭡니까? 깔새라고 그러기도 하죠. 깔새 들어봤나요? 깔새? 예, 그것도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왜 깔새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월세를 다 내고 그걸 까나가서 마지막에는 그냥 나가는 거지. 그걸 깔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깔세라는 말 실무에서도 쓰거든요. 근데 깔세라는 말은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깔세라고. 예. 예, 그런 거가 있는데 아무튼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 더하기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곱하기 뭐 또는 뭐 해야 돼? 100 또는 70. 여기서 100을 할 거냐 70을 할 거냐가 우리한테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시험용으로. 근데 그 100을 할 거는 언제고 70을 하는 건 언제냐면 밑에 1번 100을 할 때는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예, 환산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일 때 100으로 가고, 그러면 70은 언제?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이하 아니고 미만일 때. 그러면 5천만 원이 안 될 때, 그죠? 안 될 때 얼마로 간다는 거예요? 70. 5천만 원부터는 100. 예, 이렇게. 예, 짜스도 5천이면 100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밑에 문제.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많은 거래 금액으로 한대요. OX, X. 보수가 많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이나 같지 않아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 게 요거 바꿔볼까요? 예. 자, 얘랑 교환한대. 얘랑 교환한대. 뭘 기준해야지 우리는? 7억 상가. 예. 근데 이걸 바꿔볼게요. 4억이 상가고 7억이 아파트면 뭐 기준해야 돼? 이거 기준해야지. 이게 금액이 크니까. 예. 근데 이걸로 받는 거하고 이거로 받는 거하고 뭐가 더 많아? 이게 더 많아. 이게 왜 더 많아? 요율이 세니까. 이거 0.9까지 받을 수 있거든. 이거는 0.4밖에 안 돼. 예. 이거 훨씬 많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많은이 아니라고. 예. 그럼 뭐가 큰? 거래 금액이 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에서 주택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상복합 건물을 말하는데 주택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한다 이러면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주택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초과라는 단어가 틀렸어요. 초과 아니고 2분의 1 이상일 때, 그렇죠? 2분의 1 이상일 때는 뭐를 적용해? 전체 주택을 적용하고, 주택면적이 2분의 1, 첫 줄이 이상이니까 두 번째 줄은 미만이겠죠. 그래서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 질문. 우리는 주택으로 보는 게 좋아? 아니면 주택 외로 보는 게 좋아요? 주상복합이. 주택 외로. 그러니까 면적을 우리가 잘 따져서 해야 될 텐데, 그 면적을 따질 때는 우리가 측정을 한다, 대장을 보고 판단한다. 대장. 우리는 면적을 측정하거나 그럴 기술도 없고 뭐도 없어요. 기술도 없는 데다가. 가령 우리가 면적을 측정하라고 하면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그런 거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잖아. 장비가. 우리가 무슨 재주로 면적을 측정할 거야. 방법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면적을 측정하는 사람 아니고 그냥 측정돼 있는 거를 그냥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개공은 모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거 틀렸거든요. 정확히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가 받고자 하는 건 맞아. 그건 맞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모든 중개대상물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주택은 명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주택은 왜 명시할 필요가 없죠? 조례가 정해줄 거야. 주택은 조례가 일일이 정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택 외에는 조례가 정하지 않고 협의해야 되니까 주택 외만 명시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받으려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뭐만 명시한다고? 주택 외만. 주택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 볶음밥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시도조례로 가격을 정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느 저기나 그 지역에서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런데 중국집에서 조금 비싼 음식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뭐가 좀 비쌀까요? 곰발바닥 요리 이런 거. 예? 예, 그러면 중국집에서 그 중국 요리잖아. 그럼 곰발바닥 요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정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만약에 시키려고 하면 거기 메뉴판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시가라고. 중국집도 시가 되게 많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어놔야죠. 그거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고 밑에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조건 자체가 4가지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사례 하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이거 좀 보신 지가 오래되셔서요. 자, 이런 토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죠. 예, 갑은 매도하고 을은 이걸 매수하려고 한대요. 개공은 이걸 중개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예, 근데 개공이 꼭 물어봐야 될 게 갑한테 뭘 물어봐야 돼? 당신이 땅 사서 뭐 할 거야? 팔아서 뭐 할 거야? 물어봐야지, 그지? 예, 그랬더니 자기가 딴 데 가서 땅 하나 더 또 빌려서 농사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땅 빌리면 안 돼? 예, 괜찮대. 얘한테 이제 물어보고 너 이거 사서 뭐 할 거야? 세 줄 거야. 그러면 이 땅 그냥 얘한테 세 주면 안 돼? 괜찮대. 그러면 봐요. 얘 둘이 이걸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동시에 얘가 이 땅에 임차가 되고 이 땅에 임대가 되면 이걸 누가 다 일일이 다 중개한 거예요? 개공이. 자, 그럼 이제 4가지 조건이 한번 있는지 볼게요. 첫째, 뭐가 동일해야 돼요? 물건, 중개 대상물이 동일해야 되고, 두 번째, 당사자가 동일해야 돼. 당사자가 동일하잖아. 매매도 갑을이 했고 임대차도 갑을이 했으니까 당사자 동일하고. 세 번째가 뭐죠? 아니, 그건 4번째 기회고.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다시 세 번째 조건이 뭐라고?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있었어? 예. 뭐가 있었어? 매매하면서 임대차가 있었잖아. 근데 이게 언제 있었던 거야? 동시에 같이 매매하면서 임대차. 그럼 이건 4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매매만 받아, 임대차만 받아. 이때는 매매만 받아. 근데 그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 뭐가 틀렸어요? 동일한 기회에. 이 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액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 받는 거죠. 양쪽 다. 자, 그 밑에의 문제,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서울 계공이 우리 하남에 있는 그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는데 그래봐야 여기서 가깝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린 뭐 기준으로 그 보수를 받아야 돼요? 사무소 소재지. 그럼 서울 계공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 중개했다. 그럼 무슨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하니까 첫 줄 끝부분에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하는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시군구 조례가 아니고 시도조례. 예, 시도라는 건 광역을 말하는 거죠. 시군구는 기초니까.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가지고 받지만 실비는 조례를 적용받지 않고, 이것도 틀렸어요. 실비도 조례를 적용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방마다 물가가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실비 또한 조례를 적용받습니다. 전체 X. 자, 밑에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는, 등록 없이 중개업하는 사람은 중개 완성을 이유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당연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청구할 수 없어요? 얘는 불법적인 애니까. 예,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누구한테? 합법적인 개공이나 아니면 어쩌다가 하는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는 거죠. 얘가 그러면 청구할 수 없다는 건 당연히 맞고, 그 중개보수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이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반환해야 되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밑에 분양권의 경우에 총분양가,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총분양가 채색. 총분양가 OX, X. 왜 X냐면 총분양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포함되는 거야? 잔금. 근데 분양권은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니까 총분양가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납부한 돈에다가
전매자가 납부한 돈에다가 프리미엄만 합산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예. X. 예. 그다음에 중개부수와 실비는 중복수수가 가능하다. 여기서 중복수수는 둘 다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고 가능합니다. 마지막 오피스텔 중개 시 사용자의 사용 용도라.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의 용도는 안 중요하다는 거죠. 전용 면적 등에 관계없이 언제나 주택으로 본다. OX. X. 왜? 언제나 주택 외로 본다. 왜? 오피스텔이니까. 오피스텔이 뭐야? 업무용 시설. 그래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주거용으로 쓸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주장인 거고, 오피스텔은 대장을 떼보면 뭐라고 나타날까요? 업무용 시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주택 외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 약간 좀 그 오피스텔 맨 앞에 있는 거 동그라미 잡아가지고 밑으로 빼보세요. 이게 만약에 임대차를 만약에 줬다. 그죠? 근데 주거 생활을 한다. 누가? 임차인이? 그러면 주택으로 본다? 예, 이건 무슨 법에서? 주임법에서.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주거 생활을 한다고 해서 막바로 주택으로 본다기보다는 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입 신고를 하면 이게 막바로 국세청 전산에 잡혀요. 그래서 이거 뭘로 봐요? 주택으로 봐서 이거 뭐로 들어가 버리냐면 세법상 예, 주택 있는 걸로 봐요. 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주임법이랑 세법은 좀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뭘로 보는데 업무용으로 보는데 주임법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왜 주임법에서 왜 주택으로 보냐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뭘로? 주거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택으로 봐야지. 이걸 만약에 주택으로 안 봐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얘가 보호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주임법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세법에서는 왜 주택으로 봐? 세금 과세하려고 하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금 때문에 이거는 그 보호하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중개사법에서는 오피스텔을 뭘로 보는 경우는 절대 없어.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임차인한테 뭐 못하게 해. 전입 못하게 하잖아. 예, 그럼 전입 못하게 하면 이 사람 보호 못 받잖아.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 이제 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한다고. 등기. 예, 보호받으려고. 뭔 등기? 뭐 전세권 등기라든가 임차권 등기 이런 거를 해놓으면 안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피스텔을 중개할 때는 등기를 꼭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311페이지로 한번 와보시고요. 311. 7번부터 보면 되겠죠? 예. 자,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네. 8. 개공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으나 거래 당사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OX. 5. 누구는 예치명의자가 안 돼. 거래 당사자. 왜냐하면 예치명의자 아무데나 밑줄하시고 예치명의자는 제3자여야 하거든요. 뭐여야 한다고요? 제3자. 얘는 제3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9. 주택 외에 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록 정하고 중개 의뢰가액과 실거래가액이 다르대. 의뢰가액과 실거래가액이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7억 받아달라고 했는데 6억 5천 받았대.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달라지지. 그럼 7억으로 계산해? 6억 5천으로 계산해? 6억 5천으로 계산해야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당연한 거고. 10번 산출된 보수는 항상 쌍방에게서 각각 받는데. X. 왜 X? 항상이 틀렸어. 항상이. 예. 우리 공동중개는 한쪽만 받잖아. 예. 그러니까 항상 받는 건 아닌 거죠. 예.
쌍방에게 받는 게 원칙이긴 하나 항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11.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요건. 행사요건이 있고 발생요건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행사요건은 중개계약이래. OX? X. 거래계약이 체결돼야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뭔가 이렇게 완성해주고 완성한 맛이 좀 있어야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잖아요. 예.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돈 먼저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12.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로 쌍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쌍방에게서 받을 수 있는 한도. 이거 포인트. 채색 하나만 할게요.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 매매 교환의 1000분의 9, 임대차 등의 1000분의 8.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린 거야? 쌍방이 틀렸다고. 쌍방이. 예, 그러면 1000분의 9, 1000분의 8 이거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일방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 걸리는 함정이라고. 쌍방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일방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쌍방 한도는 매매 교환은 1.8, 임대차 등은 1.6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도 출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자, 뒷장 넘기시고. 개공은 모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법정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OX, X라고 했죠. 모든이 아니고 주택 외만, 주택 외만 명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뒷장 가셔서 314페이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14 3번 문제.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물었는데 1번. 중개보수는 중개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까? 예. 주택은 어떻게, 주택 외는 어떻게? 주택은 크게 보면 시도조례 적용하고 주택 외는 시도조례를 적용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게 다르지 뭐. 이 주택의 경우, 이번에는 주택이라 그랬어요. 중개보수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 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까? 예,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 등은 0.8. 한도 자체가 전혀 다르죠? 기준 자체가 또 달라지고. 3.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때 중개보수는 주택 소재지 관할이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이고. 4. 교환의 경우에는 그중 거래 금액이 큰 맞아요? 예. 5.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면 네 가지 조건 다 나왔네? 이럴 때는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는다. 이 3번 문제 굉장히 좋네요. 문제 자체가. 요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참 잘냈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예, 문제 아주 참 잘냈죠. 아주 뭐 깔끔하잖아요, 문제가. 아주 잘낸 문제입니다. 4번이요. 예, 중개보수에 관한 판례 입장인 아닌 것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입장이 아닌 것. 1.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의 약정은 법령상 상한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밑줄 한 번만 쳐주시고 이 법령상 상한은 강행 규정이지요? 예, 거기다 강행 규정이라고 하나만 좀 써볼게요. 이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건 무효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무효지요. 예, 근데 무효인데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일부. 어떤 것만? 초과한 것만. 예, 초과한 것만. 2번.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유효한 수표로 받았다가 수표로 받았대요. 예, 그러면 받았으나 달라 끊고 일단 여기까지 금지 행위가 성립된 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법정 한도를 초과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수표가 뭐 됐대? 부도 났대. 부도. 그래도 처벌할 거죠? 그리고 또 그 수표를 갖고 있다가 반환했을 때도 돌려주어도 처벌한다. 맞나요? 네. 3. 권리금은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권리금은 상가에 붙는 거죠. 예,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따라서 중개보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3번 문항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뭔 말이냐고. 법정 한도가 없다. 예, 그럼 많이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 한 30%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자, 4번.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등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데 그쳤대.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할게요. 약속 요구. 약속 요구를 했다네. 약속 요구. 자, 이러면 이건 받은 건가요? 아니요. 네, 그러면 그냥 약속 요구만 한 거지. 미수죠, 미수. 처벌할 수 없다가 맞고요. 5. 개공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우리 조례를 잘못 해석할 일이 있어요? 아, 있을 수 있지 뭐. 그 거래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잘못 볼 수도 있잖아. 예. 그래서 잘못 해석해서 초과했다면 그 처벌 할 수 있어야 되겠어? 아니면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지. 왜? 이걸 만약에 너 그럼 착오를 일으켜서 있으니까 처벌하지 않을게 이러면 개공들이 뭐라고 하겠어? 다 착오를 주장해 버리지.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범죄 행위니까 처음 받을 때 어떻게 받아라? 이제 신중하게 잘 받으라 이거지. 예. 그래서 그거 착오를 주장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5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다음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무슨 임대차라고요? 주택임대차라 그랬어요. 개공이 의뢰인들로부터 그러면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 그러면 일방, 쌍방 예, 그것들을 문제 풀면서 한 번 읽어 나가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해야 돼. 읽어 나가면서 이거 다시 와서 이게 일방이었나 쌍방 이러면 안 되고 한 번 읽어 나가면서 일단 주택이다라는 거하고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율이 달라지니까 그다음에 일방이냐 쌍방이냐도 중요해? 예, 왜냐하면 곱하기 2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최고액을 구할 거예요. 자, 보증금 1,600에 월 20만 원이고 요율은 0.5다. 0.5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이거는 조례인가요? 네, 조례라고 쓰세요. 조례. 그럼 이 조례는 꼭 줘야 돼 풀어? 아니면 안 줘도 풀어? 안 주면 못 풀지 우리는. 조례를 뭐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기간은 1년 그 다음에 아주 친절하게 12개월로 줬는데 이거 왜 줬을까요? 그러니까 월세 20만 원인데 그건 당연히 줘야지. 근데 왜 기간은 1년 하고 1년 12개월 누가 몰라 그거를 1년을 10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12개월이라고 친절하게 왜 줬을까요? 함정에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라고 준 거냐면 월세 곱하기 10이 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월세 곱하기 10. 왜? 12번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준 거야.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함정이에요. 한도액 20만 원은 의미가 있어요? 있어. 왜 한도액 20만 원 의미가 있냐면 한도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 식 저한테 불러봐 주세요. 1,600이 뭐죠? 보증금. 자, 여기에다가 월 20만 곱하기 일단 100을 해야죠. 왜 100을 해봐? 5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야? 2천만 원. 얘랑 더하면 3,600이에요. 그럼 3,600이면 얼마 미만에 들어가요? 5천 미만이니까 식 수정해야죠? 얼마로? 이걸 70으로 내린다 이 말이죠. 5천만 원이 안 되니까. 그럼 얼마? 3천만 원이 떨어지네요. 여기다 요율은 0.5%. 0.5는 우리 시험 문제에 준 거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그럼 얼마? 15만 원. 이게 정답이 아니고 곱하기 2 하셔야지. 곱하기 2 왜 해? 양쪽에 받을 거니까. 그러면 얼마? 30만 원이 답이에요? 예, 한도 얼마인가 보세요. 20만 원이면 2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 왜? 그 한도는 일방 한도예요. 일방 한도. 그러니까 쌍방 한도는 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 얼마야? 30만 원. 어렵지 않죠? 뭐 그런 게 계속 나왔습니다. 자, 6번까지 풀고 마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개공갑이 임차인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자, 똑같은 방식인데 한 해 걸러 또 나왔잖아요. 문제가. 그치? 근데 앞에 주택이라고 준 건 똑같고 그 다음에 뒤에 중간에 가을에 뭐를 줬어요? 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요게 그 전년도하고 달라졌네. 그죠? 그럼 여기는 뭐야? 일방 한쪽 보수만 구하셔야 돼. 양쪽 보수 구하면 안 돼요. 나머지 똑같고. 자, 보증금 얼마에 얼마? 3천에 30. 이거 딱 봐도 5천 넘어가는 케이스네. 그렇죠? 그리고 계약 기간은 2년 6개월 친절하게 30개월을 왜 줬다고?
곱하기 30 하라고. 왜 너 30개월 받을 거니까. 이런 거 계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밑에 이제 조례를 여러 가지를 이제 줬는데, 이건 이제 곱하기 100을 할 거냐, 70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5천만 원 이상이면 0.4고 미만이면 0.5로 카레.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한도액은 각각 뭐 20, 30 있고. 식 불러볼게요, 저한테. 3천 더하기 월 30만 곱하기 100 하면 6천. 6천이면 얼마 이상에 들어가네요? 5천 이상에 들어가는 거 맞죠? 예. 그럼 그대로 확정되는 거지 뭐. 5천 이상이니까. 예. 여기다가 요율 0.4%. 예. 그럼 얼마예요? 24만 원. 곱하기 2 안 하고 한도 있나 보세요. 30만 원 한도니까 24만 원까지 받아도 되네요. 그렇죠? 예.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요거를 주택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고 있다는 거, 오피스텔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